This is a book that looks with a clear and steady gaze at the past, uncovering all of its ugliness, but that also preserves the histories of those who have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a better future. 제가 1993년에 그 황금주 할머니가 이제 워싱턴, 토론토, 그 다음에 뉴욕을 방문하시는데 1월 13일 날 한인회에서 1993년 미국 기자들을 초청해서 황금주 할머니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제가 위안부 이슈에 깊이 개입하게 됐는데, 그전에도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는 대개 알았지만은 이 황금주 할머니 증언을 듣고 이것이 너무 일이 아니고 우리 일같이 가슴 속에 깊이 닿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실을 잘 영어로 정리해서 써서 미국인한테 알림으로써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95년에 책을 시작해갖고 2001년까지 제가 한국을 여름에 5번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정대협에서 정대협 정신대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증언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집을 남기자고 1992년에 시작해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8권이 나왔습니다. 한 권에 한 12개 이렇게 증언이 있는데 전부 합치면 103개 증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외국인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영어로 다 번역을 해도 그걸 정리해 놔야지 통계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그걸 큰 자료를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많은 우익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안부는 일본군에서 강제 동원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갔던 부모에 팔려서 갔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위안부 제도는 그 일본이나 한국 사이에 있던 상용 매춘들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왜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ociety for Dissemination of Past Historical Fact, 그 과거 사실을 전파하는 협회를 만드는 게 주로 일본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아베, 그 다음에 각 강요들,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보수단체인데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7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6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사실, 이게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7가지 사실인데, 여기 한번 첫째 사실이라는 것은 No historical document has ever been found by historian or research organization that positively demonstrated women were forced against their will into prostitution by Japanese military.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제 챕터 5에 있는데, 한국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는 4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강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실을 왜 강제동원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일본 학자 요시아키 요시미나 히로부미 하야시, 뭐 중국 학자, 한국에도 정진성 씨도 있고 정진성 교수, 이분들은 이미 역사 자료를 가지고 강제로 동원했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이나 책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일본 우익은 전혀 남의 한 건 무시하고 자기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역사적인 많은 자료, 뭐 100개도 넘는 그런 자료를 일본 내에서 발표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건 완전히 생거짓말입니다. 그건 이제 간단한 얘기, 그거에 여긴 쉽고, 이제 둘째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8권의 증언집에 들어있는 103명의 한국 위안부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93%가 11세에서 20세까지 매춘업에 참가할 수 없는 나이에 동원했으므로 동원 방식과 관계없이 그들 모두 강제 동원으로 간주됩니다. 1932년에 위안소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일본 법에도 여자가 추업에 종사하려면은 21세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법규가 있고, 또 일본이 세계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세 가지 조약, 1904년, 1910년, 1921년, 이 세 가지 조약에도 21세 이상이 된 여성만이 여기에 종사할 수 있고, 그 전에 가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동원됐든지 다 강제 동원이기 때문에 그건 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지만 한국 분들 이 나이를 보세요. 이게 11살에서 12살에 8분이 갔고, 그 다음에 29명, 16세, 20세, 59명. 21세 이상 돼서 간 분은 7사람밖에 없어요. 7분밖에. 그러니까 이 전체 다가 강제 동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 나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11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처음에 위안소 가서 이분들이 성폭력 당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일본 위안부들은 주로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도 다 21세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처음에 그 받는 충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둘째 증명, 셋째는 제가 그 위안부의 103명 증명을 토대로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동원되어 있는가를 도표를 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03명 중 3명은 2번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왔다 또 다시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원된 것이 106명인데 집이나 다른 주거지, 가게 등에서 강제로 동원. 집에 와서 그냥 뭐 전부 총 갖고 와서 데려간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밖에서 유기되거나 연양대 강제 동원. 어떻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냥 가로채 갖고서 데려가고, 또 못 갔다 하는데 남매도 데려가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유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취업 사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어디 가면은 좋은 직장이 있고 잘 먹고 잘 옷 입고 돈 벌어 온다. 그때 너무 가난해서 한국이, 근데 가난하게 된 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착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 사기가 39명인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면 그냥 부모 말도 어기고서 그냥 그 리크루터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부모나 친척에서 간접적으로 팔려간 경우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위안소로 팔은 건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딴 데서 팔아서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우연소로 간 거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우연소를 하는 거는 확실한 건 한 건이고 두 가지는 애매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증언 갖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이나 반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4명. 그러면 지금 1번 우익은 요 5번, 6번 요걸로 전 대부분이 같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성노예가 아니고 내추너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1%는 취업사기도 이건 강제동원이죠. 예. 그런데 1번 우익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믿을 만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도표 만드는 것도 다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 자료만 하는데 이거는 형사재판에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배치됩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일본 의견은 지금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증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일본 의견은 취업 사기로 동원된 경우도 강제 동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게 형사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거짓말하고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어긋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익들이 이렇게 우기는 거는 법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가족에 의해서 팔려간 16명의 경우 2명은 위안소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으며 나머지는 직업 속에서나 다른 가게로 팔았으나 이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보다 그분 할머니들의 증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눈물도 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그 부산에 사시는 윤두리 할머니는 15세에 그 부산 남부경찰서를 지났는데 포초보던 경찰이 이 할머니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왜 그러냐니까는 좋은 직장 잡아준다고 기다리라고 거기에 딴 여자들도 많이 잡혀있고 나중에 트럭에 실어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시모노스크에 도착했는데 다시 영도로 돌아와서 영도 제1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영도에는 위안소가 2개 있었고 부산에 영도하고 또 딴 데 2개 있었고 하나 있었고 제주도에도 위안소가 있었고 대구에도 위안소가 있었고 북한에는 뭐 평양, 함흥, 청진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장악한 것도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 주춧돌로 삼기 때문에 그 북한 지역에 그 중국하고 가까운데 많은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위안소가 북한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통해서 보니 그러니까 위안소에서 그 영도 위안소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큰언니가 위안소로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보니까 바로 이게 같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얼른 쫓아내려갔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데려가려 하니 일본 군인들이 어머니와 언니를 떠다밀어서 말도 못하게 헤어져 버렸다. 그 후 어머니는 속상해서 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있다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식민지 영향이 큰지. 한국에서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부모가 알아도 위안소로 데려가서 강제동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머니 보면 더 서글픈 스토리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전북 전주 당시 16세인데 어느 날 일본 순경이 김할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다. 그 당시 나는 나이가 어려 이뻤어. 나는 잡히지 않으라고 숨었어. 안 가려고. 그러나 일본 순경은 나를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 코에 주전자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날 내놓으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 나는 간다고 했지. 처녀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본 군들이 순경들이 조사에 데려간 거지. 내가 가고 나서 며칠 안 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두드려 맞고 그래서.
최명순 할머니는 더 서글픈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1940년 8월에 해방돼서 다 위안소 나오게 됐는데 45년 1월에 직전에 해방 직전에 일본에 가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한국인이 말해 한국인 구장입니다. 구장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행 기차를 탔다. 부산에서 그 남자는 나를 2명의 일본 남자에게 인계했다. 부산 도착하여 바로 배를 탔다. 배멀미로 혼자 바퀴 보이는 곳에 올라왔는데 나를 인계받은 일본 남자 한 명이 나에게 오더니 따귀를 때리고 손을 잡아 꺾었다. 아마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때 꺾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손나디가 툭 붉어져 나와 있다. 배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두 일본 남자가 나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일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좋아했다. 주인 남자는 나에게 방 하나를 가리키더니 들어가라고 했다.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알아 누워있는 부인이 있고 20살쯤 먹은 아들이 있었다. 밤이 되니 일하는 여자가 이부자리를 펴주며 자라고 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주인 남자가 들어왔다. 주인은 이부자리에서 눕더니 나더러 옆에 누우라고 끌어당겼다. 싫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니 일어나 나를 눕히곤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주인은 군인으로 낮에는 밖에서 근무하고 군인 장교로 저녁에는 집에 오는데 부인이 장기간 병이 들어 한국 여자를 첩으로 쓰기 위해 돈 주고 강제로 나를 데려온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일본 가정집에 자기 집에 식민지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 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자식도 20세나 되는 자식이 있는데 최할머니는 그곳이 히로시마라는 걸 사실을 알고 강제노동으로 그곳에 온 작은 오빠를 만나러 해달라고 장교에게 졸랐다. 오빠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며칠 후 그는 오빠가 일하는 공장에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주었다. 한 38시간 오빠가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 남자가 이제 가야 한다고 나를 데리러 왔다. 이 오빠가 동생을 제발 보내달라고 빌고 그랬는데 그냥 거절하고 오빠와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을 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 식민지니까 오빠는 강제 노동으로 와 있고 또 동생은 가정집 첩으로 와 있고 새할머니는 집에서 낮에 장교가 없을 때 부인과 아들에게 조선에 보내달라고 매일 사정을 했다. 그들은 들어주지 않다가 사정을 계속하니 어느 날 아들이 나한테 데려다 줄 테니 짐을 챙기라고 했다. 그저 고맙고 좋은 마음이 서둘러 짐을 챙겨 그 아들을 쫓아나섰다. 나를 어느 역에 데리고 왔다. 그 아들이 일본 사람 둘에게 뭐라 하더니 나를 그 사람한테 넘겼다. 일본 남자들이 내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기에 나는 안 간다고 소리를 질렀다. 난 조선에 갈 거라고 그랬더니 한 놈이 내 허벅지를 내때 치면서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끌고 왔다. 그 아들이 제 할머니를 일본 놈들에게 외환소로 보내기 위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다. 상당히 잔인하죠. 어떻게 그 여자가 또 그 아들이 그냥 보내주든지 집에 있으라고는 몰라도 이걸 또 팔아서 위안소를 일본에 있는 위안소를 넘긴 거예요. 제 할머니는 일본에 있는 위안소에 들어가 일본군한테 혹독하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분은 일본 집에 첩으로 당하는 것이 위안소에서 종일 20명이 넘는 일본군에게 당하는 것보다 나았을 텐데 그 가족에게 조선에 보내달라고 떼쓰는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제 할머니는 성병으로 몸이 뚱뚱 붓고 치료가 불가능해주자 해방 직전 조선에 보내졌다. 그 이분이 집에 왔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이미 죽은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안 있었지만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식에게 이 성병이 전염돼서 불구가 돼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 한 3, 4개월 들어갔지만은 신은순 할머니, 신할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우체국에 일했는데 간호원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보국대로 끌려가는 것보다 간호원 되는 게 낫다고 이걸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간호원 하러 간다는 걸 쓰고 우체국 사무실 시험도 봤다. 일본 가서 병원에서 훈련받고 교습받고 간호원 노릇한다. 그래서 좋다고 했지.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는 여자도 배울 걸 배워야 하니까 간호원이라 나쁜 게 아니라고 네가 가면 가라고. 엄마는 아주 반대했습니다. 취업 사기로 돈을 든 신은수 할머니는 부산 항구로 갈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 시계타워에 가니 많은 여자들이 적십자 깃발이 있는 데를 모였다. 그러니까 적십자 이걸 해놓고 사기치는 거죠. 간호원 표시를 위해서 그 서울역 시계탑 제가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밑에서 그걸 깃발을 들고 거기에 모이게 해서 기차 타고 부산에 가니 다른 지방에서 온 여자들이 합쳐서 80여 명이 관부 연락선에서 시모노스케에 가서 병원선 또 배를 타고 뉴기냐 일본으로 뉴기냐로 끌려갔습니다. 이분도 뭐 광동에 가면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냥 부모한테 말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짝 마음이 동한 나와 친구들은 광동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이 쏠렸다. 며칠 동안 궁지 그때 나는 식구들에게 알자리도 알리지도 않고 보따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다. 박 할머니는 15명 딴 처녀들과 남자를 따라 연락선 타고 부산을 가서 시모노스키 거쳐 대만으로 갔습니다. 광동, 그래서 광동으로요. 이제 이거는 가족이 파는 경우인데 조윤옥 할머니 이분만은 분명히 양어머니가 돈 받고 팔아서 위안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인데 조윤옥 할머니는 500원에 한경남도 청진 위안소에 양어머니가 나를 팔아먹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70분 해준다고 속여서 유통치마 저고리 한 벌과 모본단 치마 저고리 그리고 다른 옷까지 몇 벌과 화장품을 사주며 시집가기 전에 고향집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를 따라서 신랑집에 간다고 북청에서 기차 타고 청진으로 갔습집에 청진에 와서 소개하는 일본 남자에게 나를 넘겼집에 양어머니는 내가 15살인데 18살로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8살이 안 되면 증명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남자가 나를 청진에 있는 위안소로 팔아넘겼습니다. 여기 지금 이수당 할머니는 친언니가 480원을 받고 나를 팔았다. 아마도 위안소 가는 것을 알았을 것 같다. 확인은 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삼녀 할머니는 중공에 있는 분을 가서 인터뷰한 건데 오빠가 400원 받고 특무에게 나를 팔았다. 그 이제 여기 현병렬 할머니 이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돈 받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보십시오. 3,000원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고 위안소에 들어왔다. 증언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현 할머니는 한국의 연구팀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위안소에 자원한 것이 죄진 것처럼 자기 결정을 변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내야 뭐 공부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 고생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네모 하나 던져서 버렸으면 됐지 뭐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몇십 년을 고생했으다. 어떡하겠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강제 동원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
그분들 증언해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아무도 어느 학자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는데 가장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는 도중에 자유를 구속당하고 폭력을 받고 성폭력 당하고 가다 사망한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기로 동원됐든지 자원했든 어쨌든 가는 도중에 위안소 가기 전까지 강요당했으면 이거는 강제동원입니다. 그런데 아무 학자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선 한국 안에서 이 할머니들을 잡으면은 여관에다 두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가는데 여관 안에서 엄청나게 때리고 감시하고 감금하고 구타했습니다. 또 이제 갈 때는 이제 루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냥 서울역에서 기차로 이제 중국 이렇게 북한 거쳐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부산에서 이제 배 타고 시모노스키나 딴 일본 항구로 가서 이제 뭐 대만으로 가든지 인도네시아로 가든지 뉴기냐 같은 건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구로도 갔는데 양쪽 다 배로 가건 기차로 가건 가면서 강간당하고 아주 구속당하고 짐승만큼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강제동원이죠. 예. 예를 들어서 기차로 중국에 갈 때 짐승 칸에 그 카고 거기 칸에 실어서 화장실도 없고 화물 칸에 태워가지고 이틀 동안 물과 음식 제공이 전혀 없이 불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가는 도중에 어디서 뛰어서 자살하려고 그렇게도 생각하다 그냥 다 갔는데 갈 때 그냥 완전히 이건 짐승도 타면 물도 뭐 주고 음식도 줄 텐데 이틀 동안 그냥 뭐 소변 돌 데도 없고 완전히 기차를 그 다음에 중국 들판에 세우고 기차 문을 여니 일본군이 때려 몰려와 처녀들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그걸 들로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강간해서 부상당하고 달아나는 사람 두 사람이 총 맞아 죽었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갈 때 위안부 수송원이 일본군 부대에 가는 도중 또 산에서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로 가든 배로 가든 거기 육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부대에서 차가 나와서 이분들을 이제 데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는 거죠. 예. 또 부산항 통해 시모네스크 경우 아시아국가 태평양국가를 통원할 때 배 안에서 전부 강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뭐 3일 가고 4일 가면 한 여자를 끌어다 방 몇 개에서 장교들이 계속 강간하는 거예요. 네. 이러므로 동원 방법에 관계없이 위안소 가는 도중에 구속, 구타, 강간당했으므로 모든 한국 위안 피해자는 강제 동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